2023년 11월 11일 오후 7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는 김해고 방금 그 부산 서구 대신동에 조금 다녀왔습니다. 보통 토요일날 아침에 가가지고 일요일날 이제 이 시간쯤 이제 이렇게 오는데 1박을 보통 하는데 쉽게 말해서 대신동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김해에 이렇게 오거든요. 일본에도 그 빈집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도 빈집이 많듯이 많아가지고 빈집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세금을 상당히 많이 매기는가 보더라고요. 한 3배 정도 더 내게 해버린다 그래.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말도 있고 아마 그래요. 일본에도 빈집이 상당히 그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집에 있는 그 나무 같은 데 보면은 나무에 막 이파리가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제 잡초 풀 같은 것이 많이 이렇게 막 자라고 있으면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노후가 된 집에는 이제 지붕 같은 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지붕이 막 상하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은 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집 관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벌금이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집을 이제 일반 주택 이런데 많이 이제 그 매물로 많이 내놓는다 그래요. 내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 서구 대신동에 집이 이제 태어난 집이 있으니까 뭐 팔 생각은 전혀 없고, 내 어렸을 때 이제 추억이 있던 곳이니까, 그리고 한 번씩 가서 이제 거기에 책이 있으니까 또 책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1박 2일로 보통 하는데, 오늘은 하룻밤 자지 않고 바로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좀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은 기록을 좀 남겨놔야 되니까. 나는 또 원래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특히 우리 집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보면 휴대폰 비밀 장치 해놓고 뭐 이러는데, 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볼라면 봐라. 그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저게 경북 안동에 안동이라 그러니까 김해 안동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착각하더라고요. 경북 안동 거기에 이제 저한테는 정조 부모님 또 고조 부모님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낮 한자루 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벌초 기계 그걸 또 부탄가스를 넣으면은 그 일제 기계가 있었어요. 그걸 좀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벌초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한 몇십 년간 했죠. 처음에는 낮 한자루 가지고만 이렇게 오래 하다가 힘들어서 예촉이라 그러죠. 벌초하는 그 기계를 사가지고 오랫동안 했어요. 하다가 한 4년 전인가 2020년도인가 그때 이제 코로나가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는 굉장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지만은 그때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스크 안 끼면은 차 못 탔어요.
마스크 안 끼면은 버스 태워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참 경쟁했기 때문에 아마 그 코로나 오고 이래가지고서는 그 벌초를 천상 그 벌초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이제 수고비를 드리고 벌초를 좀 맡겼습니다. 맡긴 지가 한 몇 년 돼요. 몇 년 됐는데, 뭐, 어떻게 하니까, 그게 이제 특히,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원에 나가는데, 그러면 내 같은 생각으로서는 막 주간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간만 이렇게 하고, 토, 일요일 날 내하고 같은 이제 생활 패턴으로 쉬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또, 뭐, 내 뜻대로 안 돼요. 본인이 또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 주간, 야간 비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같이 좀 주간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상당히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 날 걸릴 때에 그분 이제 집사람이 완전 쉬는 날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퍼즐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운전만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벌초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시사를 지내러 가거든요. 10월 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데 거기 한 몇 년 동안에는 그걸 못 갔습니다. 진짜 창피스러운 이야기인데 못 갔어요. 한 4년째 못 갔어요. 4년째. 그러니까 조상님들 보기에 너무 죄스럽고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은 뭐 기타 사정으로 그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못 갔는데 이번에는 뭐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내일 이제 거기는 안동에도 가야 돼요. 안동에 가서 그동안에 이제 그 벌초 하신 분들 이분이 뭐 옛날 사람이 돼가지고 뭐 사진 찍고 찍어 보내고 뭐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믿고 그냥 수고비 얼마 정도 이렇게 뭐 또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한 좀 올라가지고 한 기당 10만원, 그 두 기니까 20만원 정도 이번에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나무가 좀 쓰러져 있다 이래가지고 그걸 치우는데 조금 더 달라 해서 조금 더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걸로 확인하러 좀 내일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저기 우리 김해 장류 영성센터에서 하늘군 가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뭐 보통 때 같으면 꼭 가야죠. 가는데 이번에는 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이제 경북 안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사 지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시사라기보다는 또 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뭐 시대 조류가 이렇게 막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나도 그것을 좀 금년부터는 좀 바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뭐 떡하고 전하고 고기하고 이때까지 쭉 만들어 갔거든요. 몇십 년 동안 그래 하다가 금년부터는 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냥 일단은 그래도 산소를 한번 봐야 되고 또 조상님에 대한 은덕을 또 우리가 또 가서 기리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 토요 강의를 하셨는데 크게 보면은 그 안티 큰 뭐 말씀 이제 큰 한 그루 나무를 보면 말이지 뭐 이파리도 있고 가지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크게 보면은 말이지, 한 그루 나무에서 원 가지가 몇 개인지 이런 거 볼 수가 있잖아요. 볼 수가 있는데, 잔잔한 가지 말고 큰 골격을 보면은 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더라고요. 내가 볼 때 한 네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뭐 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안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둘째는 이제 그 제2 하늘궁, 제3 하늘궁, 마장 호수, 그리고 기산 호수 그 부근에 제2 하늘궁, 제3 하늘궁이 이제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브루노 카페, 그리고 몽블랑 브루노 카페는 기산 호수, 제3 하늘궁 그 부근에 있는 거고, 몽블랑 호텔하고 이제 러시아 별장, 그리고 이제 오랑주르 이제 카페, 그 부분은 이제 이 하늘궁이 건립이 되는데, 그 이제 실버타운이 건설된다는 거, 하늘궁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허경영 그 경남도당위원장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야말로 온 인류가 바라고 기다려왔던 참 신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정거를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은 역사에 대한 문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강다교 그 영성센터장님, 총단장님이죠. 이분이 이제 부산 부전역 앞이더라고 보니까, 부전역 앞에서 이제 무료 급식, 아마 그게 아마 김밥하고 이렇게 뭐 김밥 한 300인분 정도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총 4가지로 보여주셨다, 이래 보면 되죠. 그런데 거의 한 80%는 이제 안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많이는 하셨는데 한마디 한마디 다 소중하신 말씀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안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통찰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안티 하시는 분을 내가 뭐 이름은 거명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뭐 직접 그분들을 만나본 사람들도 있고, 내가 뭐 전혀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안티 하는 분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안티 하는 분들 중에서 허경영 총재님과 같이 이제 서로 이제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 또 안티 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안티를 하게 된 그 근본적인 그거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난 조용한 아파트에 그 오토바이로 뭐 배달하는 거 있는 거 보는데 좀 그렇네. 나는 배달이라든지 뭐 이런 거 택배 그런 거를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저 사람들 고생하는 걸 생각하니까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보면 또 저런 사람은 또 그걸 해야 또 생계가 유지가 되는데, 글쎄요. 그래도 잘 안 합니다. 그 2022년 3구 대선 때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당선이 안 됐으니까, 이제 그 결과만 놓고 이제 이것이 가짜다, 믿을 수가 없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안티들이 당선될 줄 알았는데 당선이 안 됐다. 그냥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안티가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반전이. 그거는 내가 2022년 3월 9일날, 3월 10일날, 또 3월 11일날 내가 그 유튜브 방송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아마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아마 그, 안티 하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가 보죠. 오늘도 저 사람이 오토바이 시동을 안 끄고 올라가 버렸네. 오늘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아마 정치 이야기는, 현실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현실 정치 이야기는 내가 많이 하죠. 지금 검사 그 손준성하고 정호섭 뭐 정호섭인가 그 두 분 탄핵하는 것이 탄핵이 안 됐죠. 거기 무슨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취소를 해가지고 노란봉투법이 이제 통과되는 과정,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해외 여행이 뭐 이렇게 미리 잡혀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서는 그게 조금 보류가 된 상태예요. 조금 연장이 된 상태예요. 연장이 돼도 아마 하겠죠. 하는데 이번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그 탄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손준성이는 포함됐는데 한동훈이는 포함 안 됐다고. 그런데 이번에 다음에 할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막 그렇게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한동훈이가 뭐 나이가 어리잖아요. 내가 봐도 어린데 송영길 대표가 보더라도 어리죠. 송영길 대표가 내보다 나이가 한 몇 살 적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는 한 10살 차이 날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아주 뭐 어린애로 보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볼 때는 어린애로 보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송영길 대표나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먼지로 봅니다. 내 같은 경우는 티끌로 봐버려요. 뭐 안티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티끌 위에 티끌로 봐요. 그거는 내 말이 결론적으로 먼저 나와서 미안한데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완전 누구 말대로 개무시해 버리죠. 어떤 사람들 개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연장이 됐고, 그 다음에 11월, 오늘이 11월 빼빼로 데이 돼가지고 내가 빼빼로를 신인님께서 이제 사주라 그래서 내가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우리 집 사람 주려고 하나 샀습니다. 2개 사가지고 하나는 나도 먹고 2개 샀어요. 하나 1,000원 하던데 2개를 샀습니다. 오늘 11일이고 어제가 10일 금요일날 10일날 그 주요한 재판이 하나 있었죠. 있을 예정이었는데 거기 연장이 됐죠. 거기 그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주장했던 제1 태블릿, 이 사실상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 그 청와대 근무를 할 때 그 사람 누구냐? 창조 뭐 경제하던 그 뭐 차모 씨가 있죠. 차모 씨 차모 씨하고 뭐 이야기를 하는 끝에 그 뭐 수의 계약 뭐 이걸 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리가 좀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2016년 9월 달쯤에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검찰에서 이제 알아가지고 조사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자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는데 그것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김한수의 태블릿을 이제 최순실 거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좀 동조를 하고 그 대신에 자기가 자기 범죄에 대한 어떤 것을 좀 빼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좀 타당성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태블릿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그 진실 그것을 이제 어제 재판 결과가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리는 날이 어제였죠. 어제 11월 10일 금요일이었는데 그것이 12월 달로 보류가 됐다고. 이제 좀 한 단계 넘어갔다 이 말이지. 아마 압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판사가 보니까 판사 10명 중에서 한 7, 8명, 9명 정도는 이렇게 언론, 검찰 뭐 이런데 좀 협조적인 그런 판사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그 중에 한 10사람 가운데 한두 사람은 사육신과 같은 그런 정신이 있어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말이지, 내가 이거 뭐 죽더라도 말이야, 난 옳은 말 하겠다, 바른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혹시 있는가 보더라고. 아마 어제 그 재판관은 그 10명 가운데 한두 사람에 속하는 어려운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압력이 들어와서 한 달 연장을 했는데 한 달 뒤에는 이제 그 결론을 내리려고 이렇게 하는가 보더라고. 여하튼 연장이 돼 버렸어요. 연장이 돼서나 변희재 말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저 장시호 님이 이제 자기도 이제 뭐 살아오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뭐 교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이제 그 특수부 검사들하고 잘 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가운데 있어 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 특수부 검사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 이제 이런 것을 녹취를 해 놓은 게 있는가 봐요.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것을 터뜨리는가 봐요. 터뜨리는데 왜 이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 장시호 님이 자기가 이제 그 특수부 검사들을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뭐 참 이렇게 투자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결국 그 사람이 이제 피해를 물질적으로 뭐 쉽게 말해서 좀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을 이제 모 기자한테 이것을 터뜨린 거예요. 터뜨려 가지고 장시호는 특수부 검사가 시키는 대로 자기가 했다는 것을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보도가 되면은 변희재님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뭐 이거는 이제 불길이 번진다는 거야. 그래서 타로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타로 뭐 카드를 놓고 이렇게 점치는 분, 그 미국에
있는 그 어떤 여성분인데 가끔씩 내가 보는데 이분이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더라고. 허경영 총재님을 완전히 무슨 뭐 안티들이 보는 그런 수준으로 봐서 내가 그분 말씀을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뭐 그래도 그런 점이 또 그런 대로 나름대로 이 사람이 또 보는 견해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뭐 최진봉 교수라든지 송영길 대표, 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또 뭐 그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현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그 천공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300명 대한민국에 있는 뭐 지식인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못 알아보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머릿속에 든 게 있으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또 대단히 또 훌륭한 점도 있죠.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 못 알아본 데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뭐 무용지물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타로점을 보는 분이 허경영 총재님을 좀 삐리하게는 보지만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또 일가견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이번에 더 탐사 내용을 보고 자기가 태블릿이 한 개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타로점 보는 그 여성분들도 언급을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더 탐사에서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중인데 일본 언론에서도 지금 현재 2번 터뜨렸고 일본에서 기자가 이제 어제 왔고 이것을 이제 일주일 동안 취재해 가지고 또 보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희재님은 통찰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년 총선 내가 이때까지 내년 총선이 2024년 4월 12일이 총선인데 총선 변희재님은 그러더라고. 총선 마치고 바로 대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내가 조금 들리더라고. 나는 총선 전에 대선이 먼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나 거기서 멀지 않다는 거. 내년 총선 2024년 4월 10일 총선 마치고 대선으로 할지 안 그러면은 대선을 먼저 하고 총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국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 그것이 그분의 이제 통찰력에 의한 그 결론이에요. 그분은 내가 내일 이야기하지만은 정치판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이라 그러면은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이준석 전 그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현재 이제 김기현 대표 그리고 현직 그 윤석열 대통령 뭐 또 뭐 김진표 국회의장 뭐 이런 분들이 정치인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정치인이잖아. 그러면 이 그 김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분석해서 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치 평론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윤창중 씨도 있고 이상로 기자라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한 몇십 년간 한 30년 이상 이렇게 한 30년 정도 국내 정치 흐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변희재님은 그 김경재 씨라고 있어요. 김경재 씨 이분은 한평생을 그 김대중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를 하신 분이고, 김경재 씨가 나이가 1942년생이지. 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82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도 김대중 대통령 만드는데 이분이 아주 일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삼선개헌 때 삼선개헌 마치고 이제 1971년도 7대 대통령 선거 때에 김대중 대통령을 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떨어졌죠.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개맞듯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미국에서 수술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그 김형욱의 그 자서전 그거를 또 발간하기도 하고 하신 뭐 하여튼 저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평양에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이제 가셨던 분이고,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 전에 좀 이 대북 문제에 이제 돈을 송금하는 그 액수에 대해서 좀 김대중 대통령하고 의견 차이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사람을 이제 눈밖에 벗어난 거지. 예, 벗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16대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에 이분이 아주 고초를 치렀어요. 공천을 못 받았다고. 못 받았는데 막 대들고 이래가지고 겨우 공천은 못 받았지만은 당선은 되고 그랬어요. 공천을 겨우 받았다든가 막 그래요. 그게 처음에는 안 들었다고. 그 뒤에는 이제 완전히 박지원 비서실장이 김대중 대통령 옆에 딱 있으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버린 거지. 그래서 김경재 이분이 이제 팽당한 거죠. 팽당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에 이제 자유총연맹 그 회장으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정치 평론을 이렇게 하시고,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이분이 출마를 하셨습니다. 김경재 씨라고. 허경영 총재님 바로 옆에서 군소후보자 토론회 할 때 바로 옆에 있고 막 그랬어요. 그때 밤 12시에 그 TV 토론을 중계를 하려고 이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기감을 시절에 막 지르고 이랬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래 할 때 그 김경재 그 후보도 옆에 있었어요. 근데 딴 게 아니고 변희재님이 그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님의 그 밑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님께서 이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니까 자유총연맹 회장으로 있을 때에 변희재님한테 이 가짜라는 말이 자꾸 들리니까 이걸 네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키니까 설마 뭐 JTBC 그리고 중앙일보 거대한 그 신문사 그리고 그 한국 검찰에서 이걸 가짜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변희재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했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가짜가 아니다, 참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가 한번 하여튼 밝혀봐라. 이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지시를 한 거예요. 김경재 씨가 이제 변희재님한테. 김경재 씨는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제 각계각층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태블릿이 뭔가 이상하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젊은 분 이제 자기 밑에 이제 그 정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변희재님한테 지시를 내렸다고. 그런데 변희재님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태블릿이 이게 최순실 것이 아니다 말이야. 최순실은 전혀 태블릿을 쓸 줄을 모른다고. 쓸 줄은 몰라요. 그리고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을 변희재님은 또 잘 알아요. 변희재님보다 나이가 김한수님이 몇 살 적습니다. 서너 살 적어요. 그리고 서로 그분끼리 서로 잘 알고, 태블릿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그 김한수님이 태블릿을 들고 와가지고 변희재님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태블릿이라. 그러니까 김한수 것이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그래가지고 변희재님이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밝혔는데, 그거 밝혔다는 죄로 이제 명예를 훼손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5년 구형을 받고 2년 실형을 내렸다고. 명예훼손으로 2년 실형 때리고 그런 거는 없어요. 보통 보면 벌금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뭐 변희재 인마 이거 말이지 좀 잡아 넣어버리라. 그러고 나면은 뭐 조용하지 않겠나. 또 그리고 이제 일단 구속하고 난 다음에도 니 막 바로 풀어줄 테니까 니 막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막 그런 거 없는 쪽으로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막 그냥 막 할 건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선비의 정신이 있어. 아마 보니까 변희재님한테.
그래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사륙신 같은 사람 있잖아. 막 숯불로 막 성산문의 아버지 말이지, 성성이지. 막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 그러면은 숯불로 막 벌겋게 달라가지고 막 살을 찢으니까 말이지. 또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 더 찢으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우리나라에는 선비 정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변희재님도 그런 정신이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임마. 나는 여기서 임마 징역 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진실대로 산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살고 있는 뭐 아파트 이름이 하도 뭐 외국말이 많아가지고 뭐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 제2 하늘궁 거기 뭐 러시아 별장이라든지 오랑주르 카페, 그리고 또 뭐 제3 기산 저수지 옆에 있는 브루노 카페, 이것도 외우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리듯이 거기 그 한동훈 장관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이름이 그 뭐야 뭐 들었는데도 잊어버렸어요. 그 앞으로 지금 뭐 현수막을 엄청 걸어 놓는 거야.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한동훈 장관은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현수막을 세리 걸어 놓는다고. 걸어 놔도 일체 반응이 없잖아요. 어제 송영길 대표가 그 조계사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9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그게 송영길의 선전포고 그 책 출판 기념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되게 뭐라 했어요. 한동훈 어린애 새끼가 말이지, 예? 막 이렇게 엄청 뭐라 했다고. 엄청 뭐라 하니까 한동훈이도 뭐 자기한테 뭐라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쁘겠지.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가 있어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베트남에 가가지고 뭐 난잡한 그 성관계를 좀 물러난 걸 했다는 거, 그게 전부 다 가짜 뉴스거든요. 대부분 판결 났고 그 말을 언급한 사람들은 전부 다 벌금형을 다 받았다고. 그런데 그 가짜 뉴스를 또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가 보더라고. 그런데 변희재님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도 뻥끗 못해요. 왜냐하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찰력 있는 변희재님 눈으로 볼 때는 11월, 12월 달에는 모든 것이 다 터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은 허경영 총재님이 분명하고 그 기간이 빠르다는 거 하는 이것을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경영 총재님이 참 신인이시다. 뭐 이 이야기는 딴 분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 내가 그냥 뭐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사조 한 바퀴라고 뭐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사조 한 바퀴라든지 또는 김건희죠. 김건희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고 영부인이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윤석열 현 대통령에 대한 그 운세, 미래 이런 걸 아마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전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아마 여러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 동영상이.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돼가지고 아마 그런 것을 다 허용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것은 옛날 같으면은 그게 아마 못했을 거예요. 못했는데 지금은 아주 민주화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되었잖아. 돼가지고 그런 것이 해도 나와요. 그래서 어제는 사조 한 바퀴 보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어떻다는 데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을 막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차마 그걸 옮기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내일 경북 안동에 가지만은 경북 안동 양반 사람이 돼가지고 험한 말을 같이 옮기지를 못합니다. 뭐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참 진짜 험한 말 많이 하시던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네 분이 아마 곧 뭐 미국에도 가고 이어서
영국에 가죠. 영국에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네덜란드 가고 아마 11월 달, 12월 달에는 4개국을 가는가 봐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렇게 4개국을 가는데 뭐 해외 이제 우리 동포들이 엄청 좋아하시는가 보더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가시는 것도 좋죠. 뭐 내야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미래는 참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는 두 분 다 그래요. 두 분 다 형살형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쉽게 갇힌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미래는 아주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다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 사주 한 바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미래가 좋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 사람 다 그래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자업자득이잖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생을 볼 것 같으면은 자기가 짓고 있는 현재를 보라 이런 말이 있지. 내 생을 볼 것 같으면은 자기가 전생을 볼 것 같으면은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이때까지 자기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 이러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생애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이제 미래 뭐 젊었을 때 말이지 공부 안 하고 뭐 주색 잡게 몰두한 사람이 뭐 잘 될 리가 없잖아. 그렇듯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부를 축적했지만은 부와 명예를 축적했지만은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선량한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자기가 돈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뭐 한국의 제1인자가 됐다라면은 그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내가 어릴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태블릿에 대한 그 가짜 태블릿으로 인해 가지고 수직 상승을 했다고. 신분이 일개 검사에서 팍 대통령으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갔는데 그 태블릿이 가짜란 말이야. 그래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가짜가 밝혀졌다면 곧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다 밝혀진다고. 밝혀지게 되면 추락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날개가 없는 거야. 툭 떨어진다고. 전부 다 그래요 지금. 거의 다 낭떠러지 위에서 그 가지를 하나 잡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가지가 툭 하고 뽑아진다고. 뽑아지면 그 천길 만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운이라고.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운이 그렇단 말이야 지금. 뭐 그게 이제 유튜브에 그렇게 우리나라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뭐 대충 보면 그렇다고. 사주 한 바퀴를 직접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다음 달이다, 그 다음 달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1년, 2년 이렇게 연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조금씩 틀려요. 틀리는데 결과는 같아요. 거의 다 같다고. 그래서 참 험한 말은 더 이상 험한 말은 내가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 총선 전후에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때도 되고 운도 되고 다 된 거라고. 그래서 정말로 지금 빈집도 많고 빈집도 많고 지금 아파트 새로 짓는데 아침으로 이제 보면은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이 거의 많이 없고 뭐 사람 인구가 없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말이지. 지금 뭐 오래됐잖아요. 지금 뭐 초등학교 이렇게 시골 초등학교 가면은 전부 다 알로코라 그러거든. 그 외국 사람들하고 잡종들이 많다고. 우리 아버지는 한국 사람, 여자는 뭐 필리핀, 뭐 월남, 뭐 이런 거니까. 그 태어난 사람들이 알로코라 그러거든. 알로코가 많고 순수 토종은 없고 말이지. 인구가 점점 줄어가니까 뭐 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어린이집인데 과연 몇 사람이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다가 지금 제2의 IMF보다 그런 것이 더 한 것이 이제 터진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그 새마을 금고에 한번
돈을 인출을 못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엄격기를 막았다 그러더라고. 몇 조 원을 투입해서 막았는데 지금 신협에서 고금리를 준다 해가지고 돈을 많이 유치를 했는데 그거를 해약을 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제 그 해약금을 안 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얼핏 누가 들었는데 그 정도로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 지금 이어진다고. 그런 거 볼 때에 이것이 복합적으로 다 터져버리는 거야, 이거.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 터지면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뭐 한평생 이제 쉽게 말해서 깜빵에서 이제 뭐 어떤 사람 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썩을 것이 뻔하니까 막 그 전에 막 해외 여행이나 뭐 원 없이 원도 한도 없이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도 한도 없이 미국 갔다가 영국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뭐 네덜란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푹 이렇게 뭐 이 세상 다 하는 그날까지 뭐 깜빵에서 내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업자득을 어떡하나. 술을 계속 퍼마시면은 말이지 자기가 무슨 위가 강철인가 거기에 대한 그 가보는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고. 허경영 신인님을 말이지 뭐 국회의회에서 한 사람도 20대 총선에서 아무도 안 됐다. 그리고 4.7 보궐선거에서도 안 됐다. 지난 대선에서도 안 됐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신인님이 틀림없고 이런 것은 뭔가 하나의 거대한 섭리니까 믿음을 번치 않고 하늘궁 건립하는데 뭐 많은 거를 일을 하신 분들, 특히 이제 영성센터 장님들 사람은 완전 무결할 사람은 없잖아. 그런데 하여튼 뭐 여하튼 간에 뭐 하늘궁 건립했다 이렇게 크게 도움을 주신 분들은 앞으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거기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뭐 또 크고 작은 업은 또 그대로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자업자득은 뭐 어떤 사람이라도 피해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쌓은 그 선악 그대로 받는다고. 그대로 받아. 0.001도 뭐 비켜나가지 못한다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모든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대통령이 이제 뭐 물러나게 되는 거죠. 태블릿에 대한 진실 이것이 터짐으로써 물러나게 된다고. 물러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정치적으로 국민의힘당에서 말이지 지금 이제 그 인여안위를 들어서 가지고 뭐 용산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검찰 직원들 검사들을 이렇게 영남권에 TK 그리고 경북 뭐 부산 경남 여기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는가 안 나간단 말이야. 지금 권성동이도 지금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 권성동이도 나는 무소속 나가면 나갔지 나는 이제 수도권에 나올 리가 없다 그러고 주호영이라고 있다고. 주호영이도 그런 말 분명하게 했어요. 나는 수도권에 안 나간다. 바이든이 있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지금 뭐 가짜 대통령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대통령은 벌써 죽었다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지켜본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만은 지금은 뭐 AI 대통령인지 안 그러면 뭐 콜론이라 가지고 얼굴에 덮어쓰고 나오는 건지 그건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 사람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 상원 의원을 오랫동안 했다고. 1970년부터 해가지고 뭐 한 50년 정도 했다고. 그 사람이 델라웨어를 떠난 적이 없어요. 워싱턴 옆에 있는 그 델라웨어 주에서 내 상원 의원 했지 주를 바꿔가지고 된 적이 없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도 몇 번 했지만은 거기 목포에서 계속 나왔지 뭐 부산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 김영삼이도 마찬가지고, 김영삼이도 구선 어머니지만은 다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부산 서구에서 당선됐다고. 그러니까 주호영이가 그걸 아니까 나는 대구 안 나간다. 말을 안 듣는다 말이야. 인유한이 말이 먹혀지 들지가 않는다고. 대구에서 김용판이 같은 사람을 가만히 있는가?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말빨이 안 먹어주니까 거기에서도 반대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기 저기 여기 다 터진다고. 그리고 이제 태블릿 특검이 이제 들어가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여기 이제 특검이 들어간다고. 들어가게 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지지율은 한 15%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뉴스 도마던가 거기에서는 그렇고 일반 뭐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는 한 30%를 이제 지지한다 그래요. 한 60%는 거부한다고. 일반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이제 모닝 컨설트 이런 데 여론조사 보면 한 80%가 부정적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20%가 지지한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또 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기 마누라잖아 김건희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걸 거부권 행사를 한다. 그럼 가만히 있는가? 또 그런 데다가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말이지. 지금 미국 언론도 지금 이제 조금 변화가 있잖아요. 전에 같으면은 노란 딱지 붙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말을 해도 아드레노콜이라는 말을 쓰면은 전에는 일절 그게 안 됐다고. 그런데 지금 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변동이 있잖아. 그 박윤수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큰 마왕지는 잡혔다고 하니까.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역사 그리고 전 세계의 원역사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것을 이제 밝혀주시는 분이 이제 그 박윤수 선생님인데, 박윤수 선생님도 확신을 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 황제가 등극한다는 거, 572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황제. 그리고 이제 그 3.3 공약의 내용은 뭐냐? 신인이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가지고 직접 정치를 한다 이 말이야. 그 세상이 지금 열린다고. 열린다고. 지금. 그것이 한국에 와 있는 허경영 총재님이단 말이야. 어머니 참 신인이시단 말이야. 나는 이것을 한평생 걸쳐서 공부한 사람 아니냐고. 가깝다는 거야. 가까워요. 그래서 뭐 1년 뒤에 오늘은 허경영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렇게 놓을 거예요. 아마 황제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국내 황제. 대통령 되고 한 3, 4개월 만에 황제로 올라가 버릴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내가 지금 기록을 남깁니다. 날씨가 오늘 보니까 상당히 춥습니다. 내일은 안동을 가야 되고 얼마 전에 이거는 가정사가 돼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총재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허경영